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모바일 업체들이 최근 B2C를 넘어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B2B 솔루션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7월 22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B2B 사업의 선봉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8.1% 성장한 9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서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B2B 사업 부문은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사업과 함께 신사업 빅4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달 2분기 실적을 공개한 카카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2019년 말 B2B 사업을 위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고 이후 통합 협업 플랫폼 카카오워크, 클라우드 플랫폼인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내놓는 등 B2B 시장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B2C로 큰 테크 기업들이 B2B로 확장하는 코스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구글도 광고를 보완할 차세대 수익 사업으로 클라우드를 정하고 적지 않은 실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로 컴퓨팅 업무를 이전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17일 아태 지역 클라우드 전환 보고서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탄소 배출 절감 효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직원 250명 이상 국내 기업 2,400개 중 25%가 1메가와트 컴퓨팅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재생에너지로 이를 운용하는 경우 5만 3천 가구의 1년치 탄소 배출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에너지 효율은 여전히 평균 미만이라며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운영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도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선보인 카카오 인증서는 출시 8개월 만에 인증서 발급 기준으로 이용자 2천만 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행정안정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수 공공 사이트 간편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도입돼 백신 예약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용자가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한 횟수는 총 5,400만 건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인증서 파트너를 꾸준히 확대해 활용 분야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카카오 지갑 내 자격 증명 등 여러 서비스와 연동해 다양한 사용 방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연말까지 이용자 2,500만 이상을 확보해 전 국민 인증, 디지털 지갑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신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범죄 등 위법 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이어 라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한국어 뉴스레터 발송을 종료합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한국어 마케팅도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 지원도 내달 14일 종료됩니다. 아울러 고객센터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과 한국어 공지도 이날까지만 운영됩니다. 이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비트프론트도 이날 공지를 통해 개정 특금법 및 규제 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특근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바이낸스도 지난 13일 원화 거래, 원화 결제 옵션, 개인 간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즉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의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시된 테슬라 스포츠 세단 모델 S와 대형 SUV 모델 X, 그리고 가장 최근 출시된 중형 SUV 모델 Y까지 총 7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에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건으로 파악되며 총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대변인은 아직 일반 상용 차량이 스스로 도로 위를 운행할 수는 없으며 항상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운전자의 안전 운행 사항을 오용하도록 방관하거나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조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소식이 전해진 후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4.32% 급락한 686.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1번가가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 사전 예약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거래액 총 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사전 예약이 시작된 17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도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11번가는 방송 중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자급제 모델을 구매한 후 구매 인증 댓글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0명을 추첨해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11번가는 오는 19일 오후 5시에는 유튜버 에이트가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도 추가 실시합니다. 방송은 11번간에 라이브 10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7일부터 신속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 7천 명 등 총 133만 4천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씩 총 3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